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밥상머리 코칭을 해드리는 김선홍TV 아빠친구 김선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거래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1편 로맨스 스캠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옥문이 열리는 동굴의 2탄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이버 도박과 도박에서 이어지는 위험한 고리사채 거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 도박 실태와 이 도박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내용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박 실태와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특성상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 영상이 길더라도 내 아이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런 위험에서 내가 알아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짧은 영상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생각의 수준을 넘는 학생들이 도박 실태에 대해 그리고 사이버 도박의 종류와 도박이 진행되는 방법과 고리 사채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약탈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학부형이라면 내 아이의 성적보다 먼저 이것을 자주 챙겨보아야 여러분의 아이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사이버 도박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고리사채 동거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의 동거래와 도박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개의 독버섯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고리의 동거래를 하고 있다니 믿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잠깐의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원금을 찾고 싶은 욕심에 고리의 빚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주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지옥의 함정에 여러분의 아이가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폭력, 자살 등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부형 여러분이 현재의 실태를 좀 알고 아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학부형 여러분들과 이 사이버 도박과 고리 사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듯이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박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정리를 해보면 위험한 동거래를 막지 못하면 더 위험한 큰일이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사이버 게임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액 알바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리 사채 거래로 친구들에게 시달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 청소년들이 돈과 관련되어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발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박은 가정에서의 불화, 거짓말, 친구 간의 비정상적 동거래, 폭력, 사채, 절도, 사기까지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요, 청소년 도박 실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 아이가 왜 쉽게 도박에 빠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 위험한 동거래에 빠졌는지 아는 징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이버 도박 어떤 것이 있는지, 도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도박에서 이어지는 위험한 동거래, 고리사채의 종류와 그 고리사채가 왜 위험한지, 또 고액 알바의 위험과 조심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청소년 도박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에 14만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 고위험군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은 돈 내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5.1%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약 4%는 아주
위험한 도박 위험군에 속하고 있고 당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10대 타짜들,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도박으로 1,300만 원 탕진 후 자살 시도, 캐릭터 게임으로 불법 도박, 게임머니 도박, 10대까지 파고든 사이버 도박, 카톡 오픈방송 불법 도박 성행,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고리 사채까지 얻어, 이런 기사들이 아주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 청소년 도박이 좀 심각해진 이유는요,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 도박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한번 돈을 따면 그 희열과 짜릿함을 못 잊어서 자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도박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환경이 된 것은요, 학교 폭력보다 도박을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돈 내기 게임이나 도박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쉽게 도박에 빠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그 사이버 도박 게임은 홀짝 게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홀짝 게임은 다시 말해서 홀이냐 짝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위냐 아래냐,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배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승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짜릿한 승리감과 돈맛을 아주 자주 느껴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스트레스를 잊는 수단으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이 도박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그 운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도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악마들이 이렇게 비기너들한테는 그 운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기너 럭키에 빠져서 처음 도박으로 큰 돈을 만지고 이에 따른 흥분과 재미가 계속될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또 이 도박 사이트에서 말입니다, 친구들을 추천해서 데리고 오면 보상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또 꼬여서 가는 거예요. 이 도박 사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자꾸 이 도박 사이트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불러오는 2차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것이 바로 학교 폭력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로 시작했던 승부 방식 게임이 점차 베팅액이 큰 도박으로, 본격적인 카지노 도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이버 도박을 하다 보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도박 자금 마련 방법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용돈이 도박 자금이 되죠. 근데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욕망에 빠져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억울한 내 원금 찾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금 찾는다는 욕심이 계속 도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도박 자금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액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하죠. 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부족하면 이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도박빚을 지기 시작하면 이제 못할 짓이 없어집니다. 부모를 속이고 친구의 돈을 뺏고 또 폭력을 일으키고 심지어 절도와 사기도 하게 됩니다. 결국 도박은 학교 폭력은 물론 절도, 고리사체, 빚, 강력 절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것을 초기에 빼줘야 합니다. 친구에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없던 빚을 만들어 친구 집까지 쫓아가 빚을 갚으려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 부모가 집에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돈을 갖고 나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자, 사이버 도박 초기에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도 돈을 걸면 도박이고 진짜 도박으로 100% 이어지기 때문에 애시당초 초기에 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도박은 참여자가 결국 갖고 있는 돈을 다 잃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잃고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사이버 도박은 통상적으로 작은 게임으로 시작해서 큰 도박으로 이어지고 빚을 지고
폭력, 사기, 절도로 이어져 결국 여러분의 아이를 망치는 지옥문이 됩니다. 인성이 황폐화되고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성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 도박 타짜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초기에 뿌리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 위험한 동굴에 빠졌는지 아는 징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씀씀이가 좀 커졌어.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또 내용을 알 수 없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표정입니다. 친구들이라면서 집까지 찾아와서 불러내고 우리 아이는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돈을 빌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부모에게 고민을 얘기하면 문제는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가 부모를 속이는 일이 잦아지고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절대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개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버 도박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볼까요? 부모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에서 어떤 도박을 하는지. 부모님들도 이 도박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또 아이들을 설득하고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이버 도박 게임은 홀짝 게임 같이 50% 승률 게임으로 간단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박에 끌립니다. 이 홀짝 게임은 결국 도박 게임 진행자만 돈을 따는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당연히 원금을 다 잃고요. 이겼어도 그 건 판돈 금액을 다 안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돈이 남아요? 게임 도박 사이트 운영자한테만 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도박 종류별로 도박 진행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유명한 사이버 도박의 종류를 한 5가지 거론해 보면은요. 소셜 그래프 게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 게임이라는 게 있고요.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고 파워볼 게임이라는 게 있고 로아이 게임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이버 도박 게임입니다. 소셜 그래프 게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판돈을 걸고 그 그래프가 막 상승 국면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출금하면 그 배수만큼 내가 이기는 건데 좀 더 욕심을 내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배수가 올라가니까 그걸 중단을 못하고 계속 있다가 그 그래프가 끝나는 빅때까지 내가 정지 출금 신청을 안 하면 그 돈 원금을 다 잃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홀짝 게임이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스톱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 그 본성에 기반을 둔 도박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다가 원금을 다 잃는 겁니다. 달팽이 게임은요. 경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색깔이 다른 달팽이 3마리가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달팽이가 매우 빠르게 달린답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달팽이의 판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다리 게임은요. 흔히 하는 사다리 게임을 그려놓고서 출발점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끝날지 왼쪽으로 끝날지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끝난다고 판돈을 걸었는데 오른쪽으로 그 사다리가 끝나면 내 판돈을 다 잃는 거고 또 내가 예측한 대로 그 사다리가 끝나면 돈을 따는 구조죠. 파워볼 게임은 28개 숫자에서 6개를 골라 그 숫자가 업인지 다운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면 그 맞춘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로아이 게임은요. 두 개의 카드 숫자 합을 맞추는 게임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카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 숫자를 더해서 끝자리 숫자가 6 이상일 것 같으면 하이에 5 이하일 것 같으면 로우에 베팅하는 건데요. 왼쪽 카드는 저렇게 공개가 되는데 오른쪽 카드는 베팅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팅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베팅을 하고서 공개가 되면 그 카드 2개의 숫자를 합쳐서 로우인지 하이인지 맞히는 게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박에서 이어지는 위험한 동거래 고리 사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빌린 돈의 이자가 연 25%를 넘기면 이자 제한법으로 처벌되지만 이 고리 사채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 따지면은 1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만 5천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연 20%로 낮춰졌기 때문에 연 2만 원 이상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문제가 복잡해졌고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리 사채에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 볼 것은, 빌린 학생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빌려준 학생에게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친구에게 도박 자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빌려가라고 폭력을 써가지고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고리로 갚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이나 빌려주는 학생이나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친구지기간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 여지가 더 크고요. 명확한 증거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폭력과 협박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도박을 시작하면 아이의 연락처가 도박 네트워크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한 유혹에 연결되어 있어서 끊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도박과 그 도박으로 인해서 고리의 이자를 매기는 돈 거래가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괴롭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워치하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고리사채의 종류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친구지간의 고리사채죠. 일주일 후에 15만 원, 50%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1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럼 일주일간 10만 원을 빌리고 15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또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고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거듭하면 원금의 몇 배나 되는 빚이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갚을 돈이 커져서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니 도망다니게 되고 돈을 빌려준 친구는 집에까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10만 원 내외의 소액으로 필요한 결제 금액을 대신 입금해주고 원금의 20, 30%를 이자 대신 수고비와 지연 상환 시 시간당 1,000원 내지 1만 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소액 대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주 무서운 대출이죠. 왜냐하면 이자 제한법에 걸릴까봐 수고비로 명칭을 하고서 원금의 20, 30%를 수고비로 받고요. 또 지연 상환을 하면은 시간당 1,000원에서 1만 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소액 대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면은요, 연 200% 이상의 이자를 물게 되는 그런 아주 고액 악성 고리 대출입니다. 또 쇼박이라는 거 있는데요. 쇼핑몰 박스의 줄임말인 이 쇼박은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예를 들면 20만 원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5만 원 갚겠다는 소액 대출입니다. 또 깃박이라고 있는데, 기프티콘 박스를 줄임말로 돈을 빌린 뒤 50% 내지 100% 이자를 붙여서 기프티콘으로 되갚는다. 이런 소액 대출이 깃박입니다. 이런 대리입금, 쇼박, 깃박 이런 용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라든가 중고품 거래 사이트, 이런 커뮤니티에 대리입금, 쇼박, 깃박에 대한 단어나 이걸 유혹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 고리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해서 200%, 1000% 가까운 살인적인 고금리를 무는 매우 위험한 돈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리 사채의 늪에 빠져 있는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또 고리 사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고액 알바를 합니다. 고액 알바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유혹의 문자가 많이 뜹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한 달만 쓰고 계좌당 25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취업했다고 급여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급여 계좌를 알려주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대포 통장으로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돼버리는 금융사기이죠. 구직자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출해가는 그런 사기를 벌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넷에서 계좌를 빌리거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급하더라도 이렇게 얼마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면 안 되는 게, 계좌를 남에게 빌려줘서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사기에 이용되면은 그 통장을 빌려준 우리 아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내 계좌를 빌려주거나 취업했으니까 월급 준다고 믿을 수 없는 업체에다가 내 계좌를 빌려주고 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다 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고수익 윤락업소 알바, 윤락, 유흥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월 500 또는 1급 20만 원이란 달콤한 유혹에 유흥업소 알바를 유혹에 이끌려 가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고수익 윤락업소 알바도 역시 학생 개인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죽을 지경에 닥쳐 있다면 이런 그 못쓸 알바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한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대학생 1187명을 조사를 했더니 16.3%가 이러한 위험 알바에 노출되는 그 현상이 있다고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알바의 경우 더 꼼꼼하게 살피고 불법 및 사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위험한 돈 거래의 대책,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버 도박하고 그 도박에서 고리사체로 연결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아이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적극 개입을 해야 합니다. 도박과 사채 거래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리사채는 그 규모가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힘들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나쁜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자녀의 고민과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일로 괴롭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녀에게 있다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나 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결 과정에서 자녀를 동참시켜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다시 엮이지 않도록 코칭을 해줘야 하고요. 이때 자녀에게 과도한 질책은 삼가고 잘 타일러야 합니다. 도박과 사채는 마약만큼 나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 분명히 자녀에게 인식시켜 주어서 스스로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또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과 도박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지고 사채에 빠지는 것은 우리 가정 내에서 먼저 막아줘야 됩니다. 성적이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도박과 고리 돈거래에 빠져 있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타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사이버 도박에 눈길을 주면서 시작되고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문 앞에 서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게임과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밥상머리 잔소리가 아닌 밥상머리 코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요, 학생들 미래 꿈이 사이버 도박 운영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만큼 아이들은 도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관점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도박에 빠졌다면 아래 표시해 둔 전문가와 상담해서 빼내야 하고, 고리사채 늪에 빠져 있다면 해결을 해주어서 악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교내 배치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사이버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부탁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도박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말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성적 몇 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얼굴과 태도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적극 개입해서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을 먼저 모으는 것이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